긍정, 부정 평가가 6대3 정도로 확실히 나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긍정 평가가 최근이 33.1%다. 뭐 올랐다면 올렸고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텐데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대략 30% 초반에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닥을 쳤다기보다는 약간 횡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예. 그냥 저게 사실은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더군다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가 간혹 보면 이 진폭이 좀 클 때가 있는데 예. 지금 뭐 9월 저런 현상이 뭐 8월부터 해가지고 몇 달간 계속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바닥을 쳤다고 저걸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횡보로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1.1%포인트가 오른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안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른바 윤친 국민의힘 진영이 약간 결집한 측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안보 이슈.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사실은 뭐 요새 빅스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빅스텝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는 예. 아마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 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네. 예. 제가요 대통령 지지율까지 이렇게 잠시 언급한 이유는요. 오늘 국민의힘의 한 의원으로부터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발언 때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100%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 자본으로 지금 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을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국민의힘의 초선 유상범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아서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결정을 할 건데 국정을 최대한 보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뭐 만약에 이름을 붙이자면 친윤 의원으로부터 한동훈 차출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정처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 유상범 의원의 이 전망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왜냐하면 내후년에 치러지는 총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그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큰데 40%대 지지율을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 출마함으로써 50%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라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이 법무부 장관에서 아마 당의 어떤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으로 차출할 가능성이 있고 아주 상징성이 큰 지역에 출마를 시켜서 어떤 국민의 어떤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한 장관 개인으로서야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업무를 수행하느라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후년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효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권력 기반을 확장하는데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데 한동훈 장관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서영주 대변인 이게 뭐 일부 개인의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일지라도 뭐 40% 정도만 되더라도 비슷하게만 가면 한동훈 장관 뭐 최근에 전당대회 차출설까지인데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총선에서 분명히 나설 수 있다. 이 의미는 뭐 작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는 유상범 의원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50% 넘어야죠.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유상범 의원이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의지에서 국정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다. 40% 진입 전에는 대통령이 한 장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한 사람을 보고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범 의원께서는 저 발언은 좀 실수한 것 같고요.
저거는 한동훈 장관을 높여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한동훈 장관이 불충스러운 어떤 참모가 될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꼭 단 한 사람 한동훈 장관만 일어서 일컬어서 하는 그러니까 건 보면 한 아니겠죠? 장관 예. 국정을 최대한 보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라는 것들이 여러 국민 의원들이 있고요. 옆에는 스태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한동훈 장관이 워낙 돋보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스타 장관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일 뿐입니다. 여러 국무위원 중에. 그래서 저는 이 총선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걱정해야 될 거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민생 부분에 걱정을 해야 되고요. 한동훈 장관도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 욕심이 있겠죠. 저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는 이분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100% 나올 거라고 보지만 이런 뭐 유상범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총선을 점치거나 분석하는 부분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조금 의미가 크고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차출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뭐 사실 그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을 유지하면 한동훈 장관인들 저걸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무슨 역량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의 얘기는 그냥 상식적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 회복을 해야 한동훈 장관한테도 운신의 폭이 좀 커지고 그러면 출마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여러 가지 가정을 그 전제로 해서 그 말하는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사실 17개월 남았습니다. 총선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 동안 한동훈 장관을 그 넣고서 전국 기획을 하느냐 아니면 빼고 전국 기획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정무 기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하게 한동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여권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저는 그 왔다 갔다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40%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 하나의 의미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40%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 그래?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뭐 스타 장관이라고 하고 인기가 있으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으로 영입함으로써 자기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장관 개인 의중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 윤 더 대통령의 중요하다.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친윤 의원이 밝힌 이른바 한동훈 차출설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핵심 내용만 만나봤습니다.